학생들 쓰는 비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인공지능으로 기말고사 개꿀 빨았다. 기본적으로는 학생들만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김상균 교수님마저 고민할 정도면 네. 저도 뭐 대학 교수지만 크게 세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최근에 좀 난처한 일을 겪으셨다고. 아, 예. 대학교 교수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시는데 아, 예. 교수님들이 또 의외의 질문을 좀 한다면서요. 교수님들은 저희 교수법 강의 가면 AI 관련된 강의할 때 주로 그거 물어보세요. AI로 못 푸는 과제 내는 법, 못 푸는 시험 문제 내는 법. AI로 컨닝 못하게 하는 방법이요. 네, 그런 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물어보시면 저도 그거를 뭐 어느 정도 방법이 있긴 한데 예. 이 방법이 또 계속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음흠.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학생들이 써가면서 공부하고 써가면서 시험한다는 전제 하에 가르치고 문제를 풀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못 막는다는 거죠. 네, 못 막으니까. 그리고 과연 막는 게 타당할 거냐,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어도 과연 막는 게 합리적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어차피 막지도 못할 것. 네. 그걸 AI로 활용하도록. 예전에 네네. 왜 공대에서 그 공대 계산기. 네네. 그냥 아, 그거 그쵸. 네. 써서 시험 네. 풀라고 하는 것처럼. 예, 예. 오픈북처럼. 네. 저는 이미 대학원 수업에서는 시험 볼 때 AI를 다 써요. 3년 전부터. 학생들이 그러면 시험 볼 때 처음에 되게 좋아했어요. 예. 날로 먹는다고. 어. 근데 절대 날로 먹지 않아요. 평가 기준이 엄청 높아져요. 그리고 지금도 지문 읽어보다 보게 되면 AI 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점수가 안 높아지죠. 전 분명히 얘기해요. AI 나 되게 잘 쓰고 AI가 나온 그 고만고만한 답변 범위에서 갖고 오면 점수가 낮습니다. 네네네. 진짜 당신만의 경험과 그게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뾰족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야지만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최근에 학생들이 그래서 오픈북이고 AI 쓸 수 있다라고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싫어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교수님 그냥 책 덮고 옛날처럼 시험 보면 안 되겠냐고, 이거 너무 어렵다고. 원래 오픈북 시험이 사실은 더 어렵죠. 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해야 풀어야 되니까. 되니까. 네. 근데 AI는 네. 생각까지도 대신해주고 네. 그걸 풀이하는 것까지도 다 써주잖아요. 특히 네. 이제 프롬프트 넣을 때 네. 김상균 교수님이 AI 전문가니까 이 네. 부분은 걸리지 않게 네. 나의 취향대로 먼저 알려주고 나에게 네. 좀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답변을 써줘. 네. 뭐 네. 경남 사투리도 살짝 네. 좀 넣어줘.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좀 가능성이 올라가긴 하죠. 잔머리. 네. 뭐 진짜 어차피 뭐 얘기가 나온 게 말씀드리면 오탈자도 일부러 넣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AI 쓸 때 나오는 과제 결과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오탈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죠. 근데 인간은 진짜 뭐 교수님들도 글 써는 거 보면 오탈자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AI랑 저는 가장 볼 때 이상하다. 왜 틀린 단어 하나도 없지? 이거 냄새 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알면 안 되는 거긴 한데요. 네. 약간 일부러 비표준어 같은 거 쓰고. 네.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인간의 냄새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편향. 오히려 저는 편향을 사람들이 나쁘다고만 보는데 평균을 벗어난 희한한 생각, 이상한 아이디어 삽질처럼 빠졌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이런 게 보이면 이건 재밌다. 근데 그 이야기의 내러티브가 뻔한 1, 2, 3, 4, 5에서 딱 가고 옆길로도 한 번도 안 나갔어. 이러면 이건 AI 것이고 AI가 안 쓴 거라고 쳐도 이거는 저는 모험 답안을 베낀 것뿐이니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논술 학원에서도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그런 모범 답안이잖아요. 네, 네. 구성 어떻게 네. 하고 골격 네. 어떻게 짜고 네. 무슨 뭐 전통적인 문헌 네. 어떻게 인용하고 막 네. 이런 거. 네. 그럼 오히려 그런 식의 과거에 정형화된 답변은 또 AI 시대에서 네. 또 오픈북 시험에서는 또 점수를 제대로 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기능적인 등가성이라는 개념인데 기능적 등가성이 내가 만약에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를 썼어요. 네. 근데 AI가 쓴 거랑 똑같아. 그럼 나는 도대체 이 사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한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물론 내가 혼자 생각하고 숙고해서 이게 삶의 다음 단계에 쓰일 수는 있겠지만 결과물로 지금 나온 솔루션은 AI가 10초 만에 만들 거랑 똑같다라고 하면 기능적인 등가잖아요. 네네네. 이 기능적 등가성이 아하. 높은 거를 우리가 찍어내는 훈련을 계속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 아까 그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의 고민처럼 그러면 최소한 AI로 답변을 한 거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느냐? 네. 왜냐면 무슨 뭐 AI 뭐지? 무슨 뭐 체크 무슨 뭐 그런 있잖아요. 거 대학마다 논문 거의 표절기. 다 교수들한테 배포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또 네. 실제로 인간이 쓴 거를 넣어도 맞아요. AI라고 잘못 잡아내는 경우도 있고 네. 얼마 전에 왜 깐부치킨 회동 네. 젠스랑 네. 이재용 회장, 정의성 회장 같이 치킨 맞아요. 먹고 있는 네. 거 AI에 넣었더니 이거는 네. 합성입니다.
이렇게 답했다면서요. 그게 이제 양쪽 오류인데 그게 펄스 억셉턴스 레이쇼랑 펄스 리젝션 레이쇼 해가지고 잘못된 수용, 잘못된 거절의 오류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 두 가지 포인트인데 둘 다가 다 높아요. 둘 다가 이제 툴마다 다르긴 한데 실험 환경마다 다른데 논문적으로 검증된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60% 정도 돼요. 그 말은 쓰는 게 거의 주사위 던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수님들 중에 그게 검색이 그러니까 그거 검토율이 90%가 넘는다 자꾸 믿어요. 신뢰도가.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거의 주사위 던지는 거랑 비슷해요. 예, 예. 그러니까 AI 무슨 판독기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왜냐면 학생들이 AI가 나온 것 중에 학생들이 수동으로 고치는 게 뻔해요. 다운표 같은 거 지우고 엑스트랙 표시 있는 거 지워버리고 다 지워서 조금만 편집해서 내면 안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 깐부치킨 그거를 이제 합성이라고 답했던 AI가 시진핑 주석이랑 푸틴 대통령, 김정은 이렇게 같이 방구석에서 러닝 셔츠 입고 뭐 TV 보는 이거 합성 짤은 또 진짜라고 답했다고 하고 그래서 어지럽습니다. 이 판독 자체가 어렵고 교수님 강의에서도 막 컨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AI로. 실제 지난 학기 학부생 수업 320명 수업에서 컨닝 사태가 저희도 터졌습니다. 상대평가다 보니까는 지난 시험 학기에선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하는 지식에 대한 거 시험 봤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암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사실은. 그걸 이제 시험으로 봤는데. 그건 좀 유혹 느끼겠다, 그렇죠? 저희는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봤어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아니, 그러면 그게 줌 인터넷 수로 시험을 보는 거면 화면은 여기 있고 밑에다 이렇게 태블릿 PC 같은 거 깔아갖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주죠. 시간을 짧게 주고 이제 저희 학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원래는 진짜 정밀하게 할 때는 저런 것도 가능해요. 눈동자 트래킹을 해서 눈동자 화면 벗어나는 것도 되고요. 이제 이어폰 같은 거 꽂고 있으면 특히 여학생들 머리 길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요구해요. 머리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면 AI 체크해 양쪽 귀에서 이거 빼는 거. 아니 무슨 뭐 공항 뭐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솔직히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싫어서 기본적인 것만 세팅해서 시험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학생들 쓰는 비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수업한 인공지능론이라는 수업인데 인공지능론 기말고사 개꿀 빨았다. 이런 게 올라왔어요. 예. 제가 공부 안 하고 90%인가 맞췄다고. 김상근 교수님 자기가 AI 전문가라더니 이런 거 하나도 못 걸러내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 조교가 뚜껑이 열렸죠. 교수님 잡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또 할래면 합니다. 할래면 합니다. 그래서 잡아냈어요. 진짜요? 잡아냈어요. 320명 중에 320명 중에 한 뭐 정확하게 숫자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40명 가까이가 AI를 쓴 걸로 집계가 됐어요. 예.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잡아냈어요? 어디 남산으로 끌고 가셨습니까? 어떻게? 학생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토론을 하더라고요. 김 교수님이 AI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이상한 해킹을 했거나 뭐가 있는 거냐 뭐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표준적인 로그 중에 시험 보는 사이트를 벗어나는 건 기록이 돼요. 홈페이지니까 홈페이지에서 보는 거니까 하다못해 그 페이지를 닫았다 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KT나 SKT 전화 갖고 쓰시잖아요. 통신사에서 내가 어떤 앱에 들어가서 뭐 있는지는 못 갖고 가는데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내가 만약에 삼성닷컴에 쿠팡닷컴에 2시간 체류했다.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류한 이 사이트 벗어난 순간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여기 유추가 돼요. 예를 들어 시험 30분 동안 빠르게 지식을 60개 풀어야 되는 건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하고 풀고 생각하고 풀겠죠. 네네네. 근데 30분 동안 홈페이지를 150번 벗어났어. 이건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는 뭐 조기 취업해서 직장에서 야근하면서 봤기 때문에 갑자기 뭐 누가 상사 카톡 보내고 뭐 갑자기 메일 포워딩 해달라고 들어간 거다. 근데 저는 물어보죠. 네가 무슨 AI 에이전트냐. 30분 동안에 그 업무를 20개 처리할 만큼 그러면서 시험은 95%를 맞아?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걸 네가 논리적으로 한번 다 설명해 줘. 이 논리를 만들어내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산에 끌고 가고. 그래서 이게 근데 저는 이거 어렵다. 저도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슬프기도 하고 미묘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생들만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사실 이거를 김상균 교수님마저 고민할 정도면 다른 전공 교수님들은 뭐 진짜 뭐 대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 중에 그 지식의 기본 그 여의도 근처 지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철학, 큰 틀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일부 지식만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막 엄청나게 연대기 외우는 게 아니라 수업 들었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만 물어본 거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어찌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또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물어봐야 되겠다. 다음 학기는 다르게 할 겁니다. 또 바꾸십니까? 이제 학생들 적응했는데. 또 저만의 또 이미 세팅이 됐어요. 저는 이게 또 흥미로워요. 한편으론. 약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기보다 우리끼리 약간 그 두뇌 게임.
지니어스 게임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네. 근데 이게 참 AI로 오픈북을 해도 어려워지고 네. AI를 쓰지 말라고 해도 또 그 안에서 또 이런 네. 어려움이 생기고요. 네. 결국은 네. AI를 쓰거나 안 쓰고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내가 정말 똑똑해지고 성장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등수, 학점, 학점, 장학금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꼰대 같은 인간이죠. 얘기긴 한데 네. 좀 미래를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예.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AI 시대에 네. 대한민국의 과연 교육열까지도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네. 왜 미국에서는 네. 아이비리그 대학교보다 팔란티어 인턴십이 더 낫다, 막 이런 네. 말 나오고 있고, 네. 뭐 책에도 쓰셨습니다만, 네. 그럼 대한민국에서 네. 이제 뭐 스카이 대학교 보내는 것보다 네. 창의적인 인재로 우리 자식 키워보자라고 하는 부모님이 과연 나올 것인가? 어렵지 않을까 아직은? 저는 3년 동안 아주 조금씩은 증가하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과거부터 주기적으로 교수 대상 교수법 강의하거나 네. 또는 학부모님 대상 강의하는 것도 했었고 한 8년째 삼성에서 운영하는 사피라고 하는 20대 청년들 개발자 교육해주는 과정을 자문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험들을 보게 되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역순으로 설명하면 삼성의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과정이 1년 동안 하루 8시간씩 그 개발자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이들이 취업이 엄청 잘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올해부터 많이 바꾸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만도 뽑아요. 대학교 안 나온 친구들도. 또 하나가 교육 콘텐츠 중에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CS 쪽 과목 위에도 기업가 정신, 네. 뭐 창의성, 주도성,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능력 이런 것들을 대폭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 사피는 네. 어디 뭐 그 온라인 대학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온라인 같이 하는 건데 병행인데 전국 거점들이 있고 서울 거점은 이제 역삼동에 있는 삼성 멀티캠퍼스를 갖고 있는 건데 삼성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봉사 차원에서 그 공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도 바뀌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애가 어차피 수능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 힘든데 네. 차라리 그 돈을 갖고서 이러이러 다른 걸 해보면 어떻겠냐. 진짜 진지하다 나는 우리는.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예. 진지하게. 예.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럼 대학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평생 공부해야 되니까 평생 학습을 책임질 무언가 기간이 있긴 있어야 돼요. 네. 현실에서는 그 기간을 변모하면 좋은 게 대학이긴 하고. 근데 문제는 대학의 변화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변모할 수가 있을까. 마치 뭐 로봇이 이렇게 싸우는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외계에서 빌런이 쳐들어와. 그럼 태권브이나 로봇가 변신할 동안 가만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트랜스포머 네. 다 변신할 때까지 트랜스포머 변신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죠. 혼자서 이러면서 빌런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저럴 수 있다 예. 이러고. 이 시대 변화는 그런 기다려주는 빌런이 아닌데 대학은 트랜스포머보다 훨씬 늦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예. 변하면 그 역할을 할 것이고 못 변하면 누군가가 대처하겠죠. 예. 대학마저도요. 예. 대학교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도 뭐 대학 교수지만 크게 세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교육의 주제, 교수법,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교수의 역할. 다 바뀌어야 되는 건데 제가 앞서도 이제 대학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시험 어떻게 하면 AI로 못 보게 할까요? 컨닝 어떻게 넘어갈게 할까요? 이것만 물어보니까 이건 이 세 가지도 안 건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교육 주제나 교수법이나 교수의 역할이나. 예. 나는 예전처럼 하고 학생들만 잘 통제하면 좋겠다는 게 학교의 시선으로 느껴지는 거죠. 요구사항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예. 이게 사실 스스로 느껴야 하는데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단기간의 성과 네. 여기에 매몰되면 그 유혹을 또 안 느낄 수가 없겠고 장차 변해에 나가야 되는데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제도는 훨씬 더 느리게 변하고 그렇죠. 어렵네요. 아까 잠깐 그 5살, 6살 아이들에게도 그 AI 네. 쓰는 거에 대해 뭐 실험도 네.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특히 지금 이제 청소년들 한참 이제 뇌가 막 발달해 네네네. 나가고 있을 텐데 과연 AI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근데 생각해 보면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챗GPT가 등장한 지 3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뭔가 장기간의 실험은 아직까지는 없죠. 안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럼 그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긍정적인 지표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뭐 AI 기반의 교과서와 관련된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나 그 대립이 되게 센데 네. 해외에서 연구된 사례를 보게 되면 AI 갖고 디지털 교과서 썼을 때 좋아진 사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건 물론 이제 AI를 잘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교사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사가 있고 한 반에 학생이 20명, 30명이 있어. 네.
교사 한 명이 학생 20명, 30명을 다 봐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보조적인 자원으로 AI 썼을 때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나 오히려 친구들하고 관계성도 올라가요. 근데 안 좋은 케이스는 그 유아 실험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던 건데 아이한테 그냥 휴대폰 던져주고서 밥 먹을 때 귀찮으니까 유튜브 1시간 틀어주는 거. 이런 것처럼 아이만 혼자 AI 보고서 대화하거나 AI 찾아만 보고 공부하게끔 하는 거. 이거는 안 좋습니다. 혼자서 찾아보게끔 알아서 네. 하는 거는 좋지 않다. 네, 계속. 그래서 저는 그럼 만약에 뭐 AI 가지고서 우리 아이가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거 학교에서 배워와서 집에서 해보고 있는 걸 막아야 될 거야라고 물어보는 부모님들이 그렇죠. 계세요. 요즘에 AI가 창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AI 가지고서 아이가 그림 어떻게 그리나요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냥 뭐 이렇게 비 오는 날 우리 집에 뚜껑이 열려갖고 비가 오는 것 같은 걸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뚜껑이 열려서 없어서 뭐 창의적인 발상이잖아요. 부모님 좋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그림 그려왔다고. 네네. 그럼 프롬프팅을 뭐 했을까요?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실제 그 아이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우리 집에 천장이 없어서 집에 비가 들이닥치는 그림 그려줘. 한 2줄 쓴 거예요. 이게 과연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경험입니까? 알잘딱갈센이네요. 네. 네가 알아서 나는 네. 프롬프트 쓰기도 귀찮으니까. 근데 요즘에 AI 기술이 네.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알아서 네. 해주게끔 또 기술이 발전되고 그쵸.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그 전에 우리 집의 구조를 알려줬어. 우리 집 뭐 되게 큰 집이다 또는 뭐 방 2칸짜리면 그것에 맞춰서 그려주죠. 메모리 기능이 있으니 끌어와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쓸지 말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냐. 왜 하필이면 희한한 그림, 그 비 오는 날 뚜껑이 없어서 비 들이치는 그림을 왜 그리고 싶은지. 또 네가 묘사하고 싶은 건 뭐야? 예를 들어 지난번에 아빠가 만들었던 망한 찜닭 위에 비가 내려서 못 먹게 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건지, 아니 우리 집이 수영장처럼 찰랑찰랑 차가지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수영하고 싶은 걸 그리고 싶은 건지. 네가 너의 그림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이후부터 디테일까지 네가 설명해야 되는 건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했는데 우연히 웃긴 그림이 나와서 내가 그린 거다. 이거는 망하는 길이죠. Y가 있어야 되네. Y. 네, Y가 있어요. 왜 이런 걸 진짜 Y가 있어야 그렸는지를 됩니다. 예. 설명할 수 설명할 수 있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프롬프트도 네, 본인이 가졌던 어렸을 때 추억, 네, 아빠랑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놀이터에서 그쵸, 놀았던 그쵸. 거 네. 이야기를 하면서 쓴다면 훨씬 더 뭐 글 쓰는 거죠. 능력도 그렇고 네. 사고력도 깊어질 수 맞아요. 있는 거고요. 그러게. 근데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더 편한 것만 추구를 하잖아요. 네, 이제 AI도 네, 귀찮은 거야. 맞아요. 알아서 좀 해봐. 너 나에 대해서 다 학습했잖아. 예, 그냥 내 예. 폴더에 있는 거 다 긁어가. 네, 네. 캘린더 저 다 동기화해. 맞아요. 알잘딱한센. 네, 네. 왜 직장 상사들도 그런 네, 분들 있잖아요. 네. 김대리 내가 어디까지 얘기해줘야 돼?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도. 최근에 보면 뭐 성인들은 챗봇 만들 때, 에이전트 만들 때 자기 PC 권한 넘겨주고서 다 이게 하게끔 하고, 뭐 이메일도 보내게끔 하고, 뭐 몰트북 같은 데 들어가서 막 들어가게끔 하는데, 그걸 이제 보고 재밌다, 신기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 PC 갖고 살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그냥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인 거예요. 내가 했던 거니까. 나 정상적으로 비즈니스적인 메일 보내고, 비즈니스적인 업무 보고. 업무용 PC. 근데 AI가 과연 그것만 할까? 아니죠. AI는 인간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했던 것도 다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권한이나 역할을 디테일하게 부여하지 않으면 뭘 할 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몰트봇, 몰트북, 뭐 네. AI들끼리 SNS처럼 네. 뭐 이야기하고 사람 뒷담화도 한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또 권한을 주는 만큼 AI가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완전 진짜 에이전트처럼. 네네. 역설적으로도 편리하지만 위험하고요. 네. 우리 비서가 내 OTP 비밀번호 생성기랑 우리 집 번호 다 알고 있는 이런 네. 느낌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풀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갖고 있는 정보나 이 디바이스에 담긴 기능 갖고 할 수 있는 권한, 이 권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액션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다 네 거야라고 넘겨주는 거거든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 왜 가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어떤 CEO 분들의 사적인 게 공개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운전기사가 폭로하는 거. 네. 이번에도 어떤 국회의원도 비서진이 폭로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싸그리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네. 예. 다 폭로해버리니까 그냥 끝장나는 거잖아요. 예. AI도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에이전트를 정밀하게 만들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뭐 이메일이 왔을 때 나한테 뭐 영어로 오게 되면 한글로 한번 바꿔서 컨버팅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내줘. 뭐 이런 건 안전하겠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재밌다고 올리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 뭐 전화 거는 기능이니 뭐니 막 다 막 열어놓고 실험하시거든요. 이런 건 문제죠. 예.
교수님도 예전에 교수님이 네. 쓰신 책들 네. 뭐 PDF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책본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예, 해서 네. 책본 쓰신다 하잖아요. 네. 그 정도는 그럼 괜찮아요? 교수님이 쓰신 책 지금 뭐 수십 권 셀 수 네. 없이 많은데. 그거는 괜찮다고 보는 게 사실 네. 출판사 입장에서 아니 그러다가 뭐 그건 사실 정보 보안 이슈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게 들어가는 건데 책을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AI가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용 LLM 중에 그렇게 학습을 시켜 쓰는 LLM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 가명화, 익명화를 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도 그 숫자나 뭐가 그대로 다른 사람의 PC의 문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하, 이걸 이제 넘기진 않는다. 네, 네. 근데 또 훗날 또 모르는 일이니까 요즘 뭐 개인정보가 어디 개인정보입니까? 맞아요. 공공정보가 네. 됐죠. 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으니까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탑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